안녕하세요. 판도라의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회계 처리 주요 지침 중에서 우리 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주이지 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대표로 재직하고 있고요. 주 에듀파에서 격리 실무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너무 아름답죠? 근데 막 어때요? 회계를 생각하면 제 머릿속에 저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자, 현금 취급 금지! 현금 취급을 금지하는 것이 좋겠죠, 당연히.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횡령에 대한 의심을 받을 때 의심을 가장 당연히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 현금 취급할 때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관리소에서는 뭐 10원 한 장이라도 굳이 우리가 돈을 주고받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전에 저희 서무직원이 처음에는 이제 어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이 돈을 뭐 처음부터 막 갖다 쓰려는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광고 수입 같은 거를 돈을 좀 받고 현금으로 받고 이제 입금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거를 이제 처음에 돈이 없으니까 조금 썼겠죠. 근데 자꾸 쓰다 보니까 그 돈이 자꾸 많아져가지고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게 돈이 비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친구가 돈을 좀 횡령했다라는 게 밝혀졌죠. 그래서 그 어머니랑 아버지까지 와서, 왜냐면 되게 어린 친구였기 때문에 부모님까지 와서 막 사과하고 막 울고 막 그렇게 해서 겨우 이제 메꾸고 그 친구는 그만두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떤 직원이 저희 코인 세탁기 있었거든요. 근데 코인 세탁기 돈을 이렇게 그 직원이 수거를 해갖고 정산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커뮤니티 직원이었거든요. 그분은. 근데 그 직원이 나가기 전에는 매달 한 뭐 50만 원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원이 나간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와서 보니까 금액이 150만 원 정도씩 나오는 거예요.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게 뭐 그렇게 해서 진짜 돈이 갑자기 누가 빨래를 급하게 많이 할 수 있지만 그게 매달 반복되니까 이 직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직원은 일을 되게 잘하고 성실한 그런 직원이었는데 그 직원도 역시 뭐 세탁기나 이런 데서 혼자 가서 돈을 꺼내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이 직원이 아무래도 수상하다 이거죠. 실제로 그 직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원을 의심을 하셔서 이 직원을 내보내라. 본사에다 요청을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억울하게 나간 일도 있었어요. 우리는 관리외 수입의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현금으로 돈을 받아서는 안 되고요. 현금으로 뭐 줘도 안 되겠죠, 당연히. 광고 수입, 재활용 수입, 임대료, 기타 수입에 관련돼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코인 세탁기 같은 거 빼는 거.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코인 세탁기 돈이 사실 한번 뺄 때 굉장히 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건당 뭐 1,500원, 2,000원씩 넣어가지고 빼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본인 혼자 가지 않고, 저는 혼자 가지 않고 반드시 다른 사람을 동행을 했는데 뭐 입주자 대표 감사라던가 아니면은 적어도 서무직원이랑 같이 가서 열고 그 자리에서 세가지고 바로 서무직원이 입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의심을 받는 일이 덜 하겠죠. 가장 좋은 거는 그 대표 중에 감사님 있으시면 시간 맞춰서 같이 열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이랑 같이 세요. 돈을 막 세고 그 다음에 바로 입금하러 가는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보면은 광고 수입 입금 안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뭐 하도 인터넷 뱅킹 잘 되어 있잖아요. 그냥 핸드폰으로 해서 바로바로 입금시키면 되시니까 예전에는 이것 때문에 막 저한테 불만을 토하고 그러신 분들 많았거든요. 이거 나 너무 귀찮다 그러고 막 송금 수수료 많이 나간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 송금 수수료 많이 나가시고 어려우신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것 때문에 의심받아서 저 직장 잃으면 사장님이 저 책임져 주시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불만이 있으시던 분들도 가서 입금하시고 오시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예전을 제외하고는 아주 제가 2000 몇 년도 초반에 근무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이런 게 별로 그렇게 엄청나게 이슈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그 항상 통장으로 돈을 받았고 현금으로 그 돈을 관리서에다가 보관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관리비 수납.
관리비, 중간 관리비를 가끔 그냥 보통은 부동산에서 주고받으시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주고받지 않으시고 이거를 이제 관리소에서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중간 관리비를 현금으로 관리소에 맡기시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전에 어떤 분이 횡령을 하시는데 어떻게 횡령을 하셨냐면 중간 관리비를 다 현금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20만 원을 중간 관리비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20만 원 중에서 이 사람이 똑똑하게 생겼으면 20만 원 다 빼주고, 만약에 약간 안 똑똑하게 생기신 분이 있으면 10만 원은 자기 인마이 포켓 하고 10만 원은 관리비 차감하고 이런 식으로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횡령을 굉장히 천만 원 가까이 하셨고요. 이분이 그래서 나중에는 근데 이게 들켰어요. 안 들켰으면은 뭐 우리가 몰랐겠죠. 근데 다음에 이제 그 위탁사에서 위탁사 변경이 되면서 다 전에 거를 다 확인을 하거든요. 어떤 위탁사는 좋은 위탁사는, 근데 그렇지 않은 위탁사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들키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중간관리비 수납 때문에 이분이 크게 고초를 당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계속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분이 그래서 그 민사로는 들켜서 돈을 다 돌려줬거든요. 다 토해냈어요. 근데 그 민사로는 끝났는데 그 동대표도 바뀌고 이러는 과정에서 동대표들이 자꾸 이제 돈이 입금된 이쪽에서 돈을 입금했을 거 아니에요. 몇 천만 원이 몇백만 원이니까 입금했을 거 아니에요. 이 돈이 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이 금액에 대해서 구청 쪽에다 계속 연락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구청 쪽에서는 이분을 신고를 하셨어요. 형사에다가 신고를 하셔가지고 그 민사는 안 되지만 형사 고발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형사 고발을 다시 당한 일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절대 현금 취급하지 마시라는 의미로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를 현금 수납하시는 분이 있는데 설마 이런 분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시골에서는 그 현금으로 할머니들이 은행 가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소에다 현금을 갖다가 관리비를 수납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관리비를 현금으로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쌀로 받냐고 하는 소장님이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쌀로는 안 받겠죠. 어쨌든 관리비 수납을 현금으로 수납을 하시지 말고 반드시 은행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 무통장 계좌이체 및 자동이체를 해야 되겠죠. 용역비나 공사비, 물품비 등 물건을 구매를 할 때는 무통장 계좌이체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죠? 이거를 물론 당연히 이런 거 갖고 현금으로 주고받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어떤 분들은 그 심지어 용역비 같은 것 중에서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외부 뭐 일일 근로자 같은 분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있어요. 이게 증빙이 될까요? 그냥 사인해요. 사인하고 현금으로 지급을 하세요. 그러면 적격 증빙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매달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좌이체를 하시는데 약간씩 깎아내시는 부분이 용역 뭐 하루하루 이렇게 뭐 잡초를 뽑는다거나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그분들한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있거든요. 적격 증빙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들을 쓴 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그쪽에서 나눠주는 게 좋고,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모집을 했다. 관리사무소에서 모집을 하신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 통장 받으시고 그분들 신분증 받으시고 복사해 놓고 그분들 통장에다가 이체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체를 하시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일용근로자 신고도 해 주셔야겠죠. 예, 그리고 물품비 같은 거 구매를 하실 때도 가능하시면 무통장 입금 하고 계좌 이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기, 연료금, 수도요금 등 우리 요금에 대해서는요, 자동 이체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은 관리 규약에도 써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자동이체 못하고 지로 납부하지만 전기요금, 연료금, 수도요금은 자동이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전기요금을 지로 납부를 하고 통장 출금 전표를 또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출금한 돈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지시고 지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로 납부하시고 이러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하시면 주차비나 커뮤니티 이용료, 전등 등 이렇게 2세대 이상 세대 개별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관리비로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뭐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돈이 꼭 안 맞아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저장품으로 잡아가지고 물건을 그 물건을 부과하지 않고 현금으로 그냥 샀다가 이렇게 줬다가 이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팔고 사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꼭 금액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물어내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물어내시는 분도 불편하고 받아야 되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어느 경우가 예전에 있었냐면 전등을 우리 기존 직원들이 팔았는데 이상하게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런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은데 거기 중에 한 분이 약간 손버릇이 나쁜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존 직원 중에.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퇴사할 때 보니까 그게 들어있었던 잠그고 다녔던 거예요. 그 돈이 있으니까. 그게 뜯겨져 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물론 그분한테 저희가 그분이 훔쳐갔다는 정확한 증거는 없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 뭐라 하진 않았지만 그분 퇴사한 날 그게 뜯겨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심하게 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괜히 서로 직원들 간에 기분 나쁘고 그렇게 돈 갖고 얘기 나누고 이래야 되면 불편하잖아요. 그런 일 없이 그냥 관리비로 딱 부과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대신에 그거는 관리비 수입 아니죠? 그죠? 개별 사용료에 대한 수입입니다. 그리고 중간관리비 예수금 있잖아요. 그 은행에다가 물론 부동산에서 서로 주고받으시면 되는데 은행에다가 직접 납부하시는 경우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 중간관리비 예수금을 어떻게 할까요? 관리비로 차감 부과하죠. 예전에는 제가 이거 가능하면 그러니까 저는 중간관리비 예수금을 관리비로 부과하는 방식도 좋고 아니면은요 저는 그 부과를 완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관리비 부분을 가수금으로 수납 잡는 거를 저는 더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총 미부과 관리비하고 미수관리비하고 금액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비, 중간관리비 예수금에 대해서 관리비로 가수금 등이나 중간관리비 예수금으로 부과를 하거나 아니면 부과는 100% 완료를 하고 그 부분을 관리비로 수납을 잡거나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 취급 금지라는 것은 현금으로 주고받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분이 전출하셨거나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돌려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수취하시고요. 그런데 반드시 그냥 그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수취한 다음에 그분 A 판도라 주식회사 그러면 판도라 주식회사라는 곳이랑 거래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명시된 거대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으셔야 되고요. 계약서에 명시된 거래처의 세금계산서의 명의에 나온 그 대표자 명의로 계좌 이체를 하셔야 됩니다. 뭐 판도라라는 분이 그러니까 그냥 법인은 그냥 그 회사 명의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름은 같은데 상호가 다르다거나 상호는 같은데 대표자 이름이 다르다거나 하면 당연히 안 되시겠죠. 그리고 현금을 구입할 때는요. 단지에 사업자 등록번호로 지출증빙하면 됩니다. 지출증빙은 우리 현금 영수증 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단지에 체크카드, 법인카드 같은 것을 사용을 하시고요. 그러면 체크카드나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단지 사업자 등록번호로 지출증빙이 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어떤 분들은 급하시기 때문에 개인카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개인카드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회계 처리를 하고 또 남들에게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에처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출 후에는 현금 등 거래에는요. 구매 후에 관련 내용을 구매 전 기한과 영수증, 물품을 실물을 확인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 실물을 거기다 계속 늘어놓을 수 없다면 물품 사진을 찍어서 그걸 대제한 것을 관리소장님이 꼭 확인하신 후에 사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회계처리 기준에도 매일 현금에 대해서 확인해야 된다. 일일 지출 결의서에 대해서 확인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사용하던 거였는데 현금 시제 사용 승인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계정 과목이 뭔지, 지출일자 언제고, 이게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옆에는 영수증과 물품 사진을 같이 이렇게 대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소장님, 제가 여기다 결제하고요. 그 다음 소장님도 결제 딱 하시면 누가 봐도 의심하지 않겠죠, 여러분? 제가 그 현금을 사용하시면서 조금 뭐 불쾌하시거나 이런 오해를 받는 상황이 없도록 여러분들께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감사하고요. 이제는 봄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봄이 오면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여러분도 즐겁게 여행도 많이 가시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혹시 저희 회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번호나 카페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